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 생존기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자, 금요일이죠. 이제 오늘의 방향에 따라서 주말이 어떻게 될지 또 많이 방향이 갈릴 것 같은데 첫 번째 스레드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 대표인 CG가 남긴 트윗인데요. 어제 이제 호주의 사용자들, 호주에서 개인들인데 법인으로 속여서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선물 거래에서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게 롱이든 숏이든 간에. 근데 롱이 더 많았나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에서 23,500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이게 뭐냐면 호주는 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제한적인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바이낸스 그걸 발견하고 바로 강제 청산을 시키고 그때 이제 포지션을 청산시키면서 가지고 있던 다른 국적의 사용자들이 강제 청산이 됐으면 그 부분도 보상을 하고 또 강제 청산을 시켰으니까 호주의 그 사용자들 또한 자기들 보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따라서 어제 단기 조정은 어떻게 보면 뭐 바이낸스 이슈라고 해야 되나 호주의 이슈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거래량도 실린 하락이 나왔고 현재까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전년 대비 오늘 뭐 PC라고 하죠. 저희가 PC 발표가 20 반에 있는데 10시 반이죠. 근데 이게 뭐 저희는 지금 계속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보면 뒤에 나오는 이 자료는 미국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해서 이건 어제 나온 거고요. 이건 분기마다의 어떤 지출 물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월마다 그리고 YOY 전년 대비로 나오는 게 이제 PC이고 뒤에는 어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어제는 예측보다 높았는데 사실 이게 나오고 나서는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자료가 영향이 없는 건지 혹은 뭐 이제 앞으로 매크로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건지 솔직히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좀 지겨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실업 건수 수당 청구만 봐도 매주 거의 있고 또 매주 있다 보면은 다음 주면은 뭐 PPI 발표한다. 또 다음 주면은 CPI 발표한다. 또 다음 주면 PCE 발표한다. 그리고 또 지난 며칠 있으면은 뭐 FOMC에서 금리 결정한다. 이거 다 보면은 사실 누가 다 보고 매매하겠습니까? 이제 경제 자체가 어느 정도 거시적으로 틀이 잡혀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도 좀 끝이 보이니까 영향력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중국이 보면 기록적인 양의 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돈의 유동성이야말로 공급이 될수록 자산 시장에는 좋은 거거든요. 세상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해증하기 위해서 사실 자산 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이 미친 듯이 돈을 찍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도 이제 중국 얘기인데 지금 중국은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거의 살짝씩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중국의 유동성 공급량이 워낙 크면 미국이 긴축하는 양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예를 들어서 1억 달러를 유동성을 긴축을 시켰는데 중국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위완화를 찍어내면은 사실 뭐 1 마이너스 1은 그냥 0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0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라기보다 좋은 쪽으로는 현재는 중국의 통화 부양 정책이 미국의 긴축 정책보다 조금 더 달러로 환산했을 때 많다라는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월가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비트코인이 중국의 위안화가 찍히고 나서부터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이어나간 모습이라 이것도 비트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앞에 내용들을 미루어 보아서 우리가 달러, 사실 달러뿐만 아니라 피앗 머니, 그러니까 모든 법정 화폐와 비트코인을 비교하자면 뭐가 폰지냐, 그러니까 뭐가 사기냐라고 스캠이고 사기냐고 봤을 때 이거 보시면 이게 1970년도의 통화량인데 미국의 달러의 통화량이 70년도 거의 뭐 여기 뭐죠?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저희가 23년에 살고 있죠. 이거 말이 되나요? 통화량이 거의 1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수치상 1이라는 가정에서 보면 80년도가 1이었으니까 지금 여기가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23 정도이죠. 23배가 증가했어요. 그 혹시 돈의 역사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러분? 통화는 60년 주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 때부터 보면 평균 통화 주기가 60년이에요. 이거는 수많은 통화 관련된 책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아마 미국도 거의 60년의 주기에 다 와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건 음모론이기 때문에 미국이 망할 거예요. 뭐 달러가 없어질 거 이런 얘기는 저는 안 할 거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세의 흐름 속에 점점 새로운 변화의 뭔가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17년도부터 했고, 그래서 크립토 씬에 아주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보면은 2009년 1월 달에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발행이 됐는데, 얘는 공급량이 완벽히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있고 2100만 개가 비트코인의 총 발행 한도의 끝이니까, 따라서 얘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비트코인이 잘 만든 게, 이게 그냥 하나씩만 거래가 됐으면 주식처럼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이게 뭐 2100만 개면 그럼 가격이 도대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를 또 잘라가지고 1억분의 1까지 쪼갤 수가 있잖아요. 0.00000001비트까지. 그래서 의미가 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걸 통해서 옛날에 제 기억에 17년, 18년도에 뭐 비트코인 2,800만 원일 때 비트코인 전송 수수료가 막 20만 원, 40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그 라이트닝으로 인해서 지금 뭐 수수료도 훨씬 싸졌으니까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더해서 생각을 하면 오늘 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디지털화가 더 되고 있잖아요. 챗 GPT 같은 것만 봐도 AI이긴 한데 결국 그 AI 어디 썼어요? 인터넷에서 쓰잖아요. 저희 물어보고 대답해주고. 그런 세상 속에 사는데 당연히 디지털 통화가 오는 것도 진짜 저는 답답해서 그런데 상식적인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옛날에 어렸을 때 뭐 눈깔 사탕 같은 거 협해주고 사는데, 요새는 뭐 거의 500원짜리도 카드 결제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디지털 세상이라는 거죠. 진짜 약간 흥분했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이스 아시나요? 뭐가 생각나시나요? 코인베이스? 맞아요.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이더리움 L2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많은 유저들과 뭐라고 해야 되죠? 사용자, 유저들과 개발자들에게 많은 걸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는 완전 중앙화의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가치를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더리움의 L2 중에 이제 옵티미즘을 선택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바이낸스의 BNB는 L1이잖아요. 솔라나도 L1이고, 뭐 솔라나는 이제 FTX와 옛날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대부분 과거에는 아니 우리도 거래소인데 우리는 이더리움이랑 경쟁할 만한 L1을 찍어서 경쟁할래 이렇게 했었는데, 코인베이스는 애초에 안 거예요. 이제 이 시장의 스마트 컨트랙과 DF 시장은 이더가 먹었구나. 그냥 그럴 바에는 우리가 토큰을 또 찍어버리면 그건 또 미국에서 뚜까 때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토큰은 찍지 않되 지금 아비트럼처럼 L2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게, 점점 많은 곳에서 중앙화된 기관들에서 토큰을 찍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에서 L2를 찍어내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들만의 파일을 만들어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보면 다른 L1의 가치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 길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많은 코인들이 없어져야 돼, 이제 그런 내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마지막은 저희 항상 이런 식이죠. 차트 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차트로 넘어가는데, 이제 차트를 사실 같은 내용을 봐도 누구는 오른다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더 자주 맞추냐, 이제 그 사람이 그 자주 맞춘 사람이 그냥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부터 계속 상승을 외치고 있던 상황이고, 지금까지 봤을 때는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 또 뭐 한두 달 후에 다시 작년 11월 가격으로 가면 저희가 또 맞췄다고 볼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도 상승을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자료를 가져올 때 하락론자들은 하락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상승론자들은 상승하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입장이 어쨌든 장기적으로 뭔가 올해 5월, 6월까지 최소한 뭐 4월까지는 반등 장세로 보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상승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료도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스토캐스틱 RSI를 월봉으로 본 건데, 이게 여기 하단에 빨간색 라인이 20이에요. 이 20일 넘는 순간부터는 보시면 거대한 상승 주기가 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죠? 지금 20을 살짝 넘었다, 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이게 이제 월봉이니까
이게 조만간이라고 해봤자 이번 달 월봉은 살짝 제가 보기엔 나가리 된 것 같고, 많이 올라봤자 25.25K 최근에 계속 머리 부리셨잖아요. 저희가 저항이라고 얘기했던 곳 거기에서 조금 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약간 머리 박으면서 저항 맞으면서 이제 월봉이 끝날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다음 달인 거죠. 다음 달 해봤자 이제 일주일 뭐 정도 남은 거거든요. 다음 달 월봉이 좀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차트 보는데 바이낸스 달러 기준의 주봉 차트예요. 저희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 MA 200일선 20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인데, 이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맞을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 또한 옛날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이 저항이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장세 자체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장세일 거라는 가정에서 저항 맞고 죽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스탠스 자체가 저희가 반등 장세로 스탠스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맞았지만 추후에 넘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게 빠르면 이번 주에 캔들이 여기서 끝나거나 아니면 늦으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곳을 넘을 것 같은데, 이게 가격적으로는 25,200달러 부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키고 일봉으로 잠깐 봐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 보면 현재 그냥 굉장한 박스권이에요. 보면 여기가 23,500달러에서 위에는 25,250달러거든요. 이게 되게 간단한 박스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죠? 2250에서 23,500 보면 거의 한 1,800달러 사이에서 박스를 주고 있는데,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하단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21,300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길 가든 여기서 박스권 횡보를 하든 이후에 추가 반등을 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그거를 대응할 만한 근거 자료는 그냥 되게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XBT 이제 코인베이스가 아니라 저기 어디죠? 비트맥스 거래소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다른 거래소는 차트를 좀 많이 그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보려면 이걸로 볼게요. 어차피 내용은 같으니까. 이제 거의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던 가장 주요한 저항선을 넘었고, 저항선을 넘고 나서 무지성으로 오른 게 아니라 정확히 2번, 거의 3번의 리테스트를 거치고 반등을 줬기 때문에 충분한 리테스트를 줬고, 따라서 그리고 한 번에 저항 맞아야 될 곳에서 저항을 2번을 맞고 있고, 그리고 이 해쉬리본에서도 주봉상 바이가 거의 안 뜬 지가 21년 8월 달부터 23년 1월 달까지니까 1년 반 동안 없던 이 해쉬리본의 주봉 바이가 떴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보면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차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상식적인 거거든요. 이거 뭐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얘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 1년 저항이야. 이거 넘으면 반등 이어나갈 거야. 나 근데 중요한 저항이야. 이거 넘으면 또 반등 이어나갈 거야. 이 빨간색 선과 검은색 MA200의 선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냥 보는 대로 얘네가 말하는 대로 저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나 해시리본인데 주봉에서 바이가 떴을 때 평균치로 봤을 때 4개월 후에 고점이 형성됐어. 혹은 6개월 후에 형성됐어. 여기가 좀 주봉인데 이게 8월 2일이고 이 지난 최고점 11월이고 8월에서 11월까지의 기간은 얘는 3개월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년 11월부터 여기 보면 여기가 고점인데 4월이니까 거의 5개월이고, 이건 이제 여기는 반감기가 있어서 해시리본이 살짝 꼬인 기간이라 살짝 뺄게요. 저 구간은 보면 1월부터 고점 6월이죠. 그러면 5개월이고, 그러니까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이게 뜨고 4개월 5개월 후에 고점이었다. 그러면 1월 달에 해시리본 바이 주봉이 떴으니까 적어도 4, 5개월 후면 딱 아까 저희가 말한 대로 4, 5, 6월 달 맞죠? 이렇게 그냥 저도 어렵게 보기로 맘먹으면 너무 어렵죠. 차트가 이렇게 뭐 주봉 바이낸스에서 뭐 4시간 봉 켜가지고 작도를 해서 여기 이탈하면 이것도 중요한 자리긴 했는데, 여기를 하방 이탈하면은 조정이 올 수 있고, 조정이 오면 21,500 오고 21,500이 뚫리면 다음 이동 평균선을 찾아서 뭐 지지선을 이것보다 장기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냥 이 차트라는 친구가 하는 말을 곧대로 전달하는 게 오늘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막 일희일비하는 걸 보면 저도 사람인지라 답답은 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직장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오늘 뭔가 PC 이후에 중요한 움직임이 있으면 또 영상을 제가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 you lose us? Set me free.